자, 이번엔 다음 주제로 갈 텐데요.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보시죠. 서울신문입니다. 김진태, 오세훈 제치고 2등을 하는 건가? 이런 얘기가 지금 자유한국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역풍 걱정에 한국당이 소가리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이렇게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벌였는데요. 저희가 아까 일면 기사 소개할 때 잠깐 그 내용 소개해드렸는데 황교안 후보 이어서 김진태 후보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황교안 후보나 김진태 후보 모두 사실은 이 보수 중에서도 약간 극우 성향의 분들이 많이 지지하는 후보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무리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순례, 김준교 최고위원 후보도 선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요, 굉장히 강한 성향의 보수 주장을 하는 분들이 좋은 성적표를 얻는다는 건데 여기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내 비박계는요, 수구적 명모 부각되면 민심의 외면을 받게 된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18 관련 징계도 이런 전당대회 성적을 명분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극우 표는 얻어도 오히려 당에는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답니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마저 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당의 퇴행. 중앙일보는 퇴행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개혁보수 설 곳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5.18 망언이어 태블릿 조작설까지 극단층에 휘둘리며 공멸의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세히 보겠습니다.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기보단 욕설, 막말, 5.18 폄훼, 태극기 부대, 탄핵 논란 등 부정적 기억만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지금 전당대회 관련된 레이스가 그렇답니다. 레이스 막판 유력 주자인 여기 있습니다. 유력 주자인 황교안 후보의 태블릿 PC 조작 발언은 퇴행 논란의 결정판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기사와 관련된 내용들, 발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태블릿 PC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탄핵은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신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탄핵, 지금까지의 입장, 과감히 오늘 마지막 기회입니다. 바꾸시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근거가 뭡니까? 제 의견을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의견이시죠. 지금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가는 데마다 김진태를 외치는 당원들이 많은 건 보셨죠? 예, 부러웠습니다. 부러우셨어요? 네. 그러면 좀 진작에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지 않습니까? 당을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러니까 탈당 당원들이 얘기 자꾸 하시는데 좀 차가운 우리 반응을 김진태 보이는 거 후보가 아닙니까?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탈당하셨습니다. 모르는 일화 하나 말씀드릴까요? 자, 박근혜 대통령 탈당하셨을 때 그 당에 다시 탈당을 모시고 이거 오고 보세요. 가서 당에 다시 당에 다시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전하고 가서 모시고 왔던 분이 사람이 지금 접니다. 이렇습니다. 잠깐만요. 그거 모르셨죠?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네. 지금 이 TV 토론회 모습에 지금 한국당 상황에 대한 질문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압축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최창희 교수님. 자, 지금 자유한국당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전요, 제가 정치권에 근무도 하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88년도에 제가 정치권에 들어왔었는데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전에 민정당이 있었고 예. 민자당, 예. 그 이후에 이제 YS 신한국당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에요. 이 말은 보수 계열의 정당들이에요. 예. 저는 이런 정당들 쭉 보면서 저는 이번에 한국당 같은 이런 전당대회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이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새삼 뭐 중언부언 안 하겠는데 전형적인 극우 파퓰리즘이다.
그리고 극우 상업주의다. 예. 왜냐면요. 황교안 전 총리는 일국의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고 예. 본인 스스로가 율사 출신이고 말이죠. 예.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태블릿 PC가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건요. 예. 법원 판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원 판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얘기합니까? 표를 얻기 위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본인에게 표가 온다. 이른바 태극기 세력, 전 태극기 세력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태극기 모독 세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튼 태극기 부대라고도 얘기하니까 태극기 예. 세력이라고 얘기하니까 저도 예. 그대로 인용하고. 예. 그 태극기 세력이 상당히 많이 입당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상당히 결집력이 있고 조직적인 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목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전당대회장에 가도. 그러니까 그분들의 표를 얻는 생각이 아니라면 태블릿 PC가 이제 와서 2016년도 10월 24일 첫 보도가 됐던 거였잖아요. 예. 그리고 태블릿 PC가 조작되지 않은 것, 태블릿 PC의 그것 때문에 박근혜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 얘기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예. 국정농단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국민의 70% 80% 이상이 찬성했고 헌재에서 8대 0으로 인용됐고 국회의원이 234명이 탄핵에 의결했던 예. 이거를 부정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표를 얻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아직은 보면 최종 결과는 탄핵이나 모르겠지만. 이 태블릿 PC건 모두 이제 법상으로 어떻게 이제 완결이 된 사안들인데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예. 거 아닙니까? 법치국가 이렇게 주장하는 그 예, 야말로 예. 보수 정당에서 그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탄핵에 대한 논란. 그리고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 예. 그렇다면 뭐 전혀 없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예. 한국당의 전당대회에서 미래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길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예. 누군가 이긴 이기겠죠. 지금 뭐 대체 언론의 그 예측은 황교안 전 총리가 이길 그렇죠. 거라고 여론조사상으로 그렇게 나오고 압도적으로 있습니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한국당은 그야말로 어디로 갈 것인가? 제가 맨날 자주 얘기하는 게 예. 한국당은 전형적인 퇴행식 정당이다. 한국 정치를 퇴행으로 몰고 가고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이게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건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대단히 역사의 죄를 짓는 전당대회를 지금 하고 있다. 한국당은. 제가 그 말을 반드시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한국 민주주의 역행하는 거예요. 일개 전당대회가 아닙니다. 이거 제1야당의 전당대회고 예. 온 국민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 컨벤션 효과는 얻긴 얻은 것 같은데 컨벤션 효과라는 게 전후에 일어나는 걸로 예. 본다면 아직 뭐 끝나지 않아도 예, 컨벤션 예. 효과로 본다. 이건 역 컨벤션 효과다. 아.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예. 와중에도 저렇게 많은 보도를 받는 게 역시 예. 극우 상업주의가 성공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역행, 컨벤션 효과, 역이란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자, 그럼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윤기찬 변호사. 지금 한국당에 계십니다. 지금 한국당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뭐 중심은 잘 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이게 전당대회 시즌이다 보니까 예. 이제 아시다시피 뭐 다른 당도 그랬습니다. 항상 강성 발언 하시는 분이 2등을 해요. 1등은 못 하고 그런 어떤 그 당원들의 예. 그 속 시원함 이런 예. 것을 사이다 발언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예. 그 발언의 진위나 예.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2등은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당의 정체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전당대회 합동 토론회 과정에서 부적절한 말들이 나와서 아쉬운 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말들이 정제되지 못하고 예. 그러나 실제 현장에 가보면 또 여러 좋은 말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컷오프를 숫자로 따지다 보니까 예. 실제 어떤 당의 정체성과 관련돼 예. 있는 그러니까 발언들이 그분들의 성향이나 발언이 예. 당의 정체성과 어울리는지 여부에 대한 그 컷오프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국민들이 이제 알아서 판단해 주실 걸로 믿고 사과 또 했고요. 그런데요, 지금 뭐 다른 부분은 그렇습니다. 뭐 지나친 강성 발언 그런데요. 사실 탄핵과 태블릿 PC 관련 발언은요, 전당대회가 끝나도 한국당 쪽에 끊임없이 질문이 들어갈 소재거든요. 지금처럼 얘기가 나와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취소하게 되면 말을 바꾸는 게 돼버리고요. 그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 계속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근데 이제 태블릿 보세요. PC 부분은 사실은 조작과 증거 능력 부분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예. 조작됐다는 그 끊임없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예. 변희재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예. 실형도 받으셨고 예. 근데 조작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제 거의 밝혀진 것 같고요. 예. 다만 입수 경위와 관련돼서 예. 그것이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의 동의를 얻고 들어갔다고 그래서 예. 태블릿 PC를 입수한 것이 적절하냐 이 부분은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건물을 들어갈 때 허락받고 들어갔다고 해서 태블릿 PC를 가져갈 목적으로 이게 절취거든요. 그 부분까지 허락받았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진 바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남아 있는 그렇죠. 거다. 따라서 그 태블릿 PC 안에 있는 문서의 증거 능력과 관련돼서는 예. 그 태블릿 PC를 입수하게 된 경위가 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거였다 그러면 그게 이제 위법 수집 증거가 돼서 네. 증거 능력이 없게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아직은 다퉈지고 있는 그렇다면 아까 말한 부분이라서. 조작서는 아니라는 거는 명확히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질문을 거예요. 받는 과정에서 예, 그 답변이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나간 것 아. 같은데 아마도 여러 문맥을 종합해 보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또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문맥을 해석을 종합해보면 하시자면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예, 거네요. 증거 능력 관련된 말이 아니라 탄핵 싶고요. 관련돼서는 문제가 탄핵 있다라고 자꾸 관련돼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그것이 어떤 개인의 발언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여긴다면 예.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시는 여권은 극자인가요?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또 김경수 지사 얘기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동의할 수 없다는 거하고 예. 잘못된 판결이다라는 거가 다른 겁니다. 내가 심정적으로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고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것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에 대한 여권 다수의 반응과도 견줘보면 예. 그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최종 결정이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 김경수 지사 관련된 발언도 사실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근데 그럼 그 얘기 같이 하셨는데 그럼 둘 다 잘못된 발언으로 그럼 같이 놓고 얘기해 보자. 이렇게 상황이 되는 것 저는 같기도 그 하네요. 부분은요. 그러니까 동의할 수 있다는 말씀하시죠. 부분이 예. 저는 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예. 그것이 극우다 예. 또는 탄핵에 불복하는 거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예. 말하듯이 판결에 불복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나 본인들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에 견줘보면 제가 말씀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드릴게요. 이제 됩니다. 아무리 예. 이게 수정을 수정을 잠깐 하더라도 첨언하시죠. 김경수 지사와 지금 박근혜 예. 전 대통령 탄핵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예. 성질이 아니에요. 예. 아니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라고 예. 얘기하는 게 증거 능력 이런 건 뭐 법률적으로 뭐 딸 수 있는 부분이 예. 손치더라도 그것도 본질과 한참 떨어진 얘기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 그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예. 그리고 지금 김경수 지사의 그 판결 불복 관련 이거는 저도 그 비판할 건 비판했어요. 판결 예. 불복은 할 수 있는데 예, 예. 판결에 대한 비판할 수 있으나 이게 사법부나 판사를 압박하는 것좀 비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도 얘기를 많이 했고 예. 그 부분과 지금 이제 이 태블릿 예. PC가 조작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 5.18 망원 발언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얘기하지 않고 예. 이런 것들은요. 그러면 김경수 지사의 판결 불복하는 건 극자입니까? 질문이 틀린 질문이죠. 어떻게 거기에 비교를 알겠습니다. 합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 김경수 하나 지사 말씀드릴게요. 얘기까지 좀 이게 거기도 극자 범위가 부분가 나올 수 넓어졌는데 있어요. 거기 잠깐만요. 말이 안 그렇다면 되는 그 얘기죠. 짧게 예, 첨언하시죠. 하나만 그 해요. 부분에. 김경수 아무리 5.18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5.18에 대해서는 분명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 예. 망언이다. 예. 언제 5.18에 대해서 저희 당의 입장 안 밝힌 적이 있습니까? 저희 일부 의원이 말한 그 내용은 망언이다라고 분명히 예. 입장을 밝혔고 그 사과했습니다. 당의 입장이고요. 그러면 아마 최창희 교수께서 말씀하신 걸 이번에 당권에 도전하는 후보 중에서 명확한 입장이 없었다. 이 말씀하신 그 건가요? 얘기였죠. 알겠습니다. 예, 예. 그걸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예.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그 어떤 현상들에 예. 대해서 여야가 예. 각기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본질을 봐야 되는데 다 그 이건 그거하고 다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것은 사실 알겠습니다. 전쟁뿐이 안 됩니다. 하여튼 윤기차 변호사의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아무튼 뭐 한국당에 그거는 계시니까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아직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뭐 김경수 지사까지 얘기까지 범위면 이게 뭐 너무 넓어지고요. 일단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 자, 그럼 자유한국당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부분의 질문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유대진 변호사. 뭐 김경수 지사 관련된 예. 부분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시청자분께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예. 보여지고요. 이미 확정된 탄핵 판결과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 먼저 예. 말씀드립니다. 한국당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제3자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 지금 보수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보수의 지지자들은 친박 세력을 재건하라는 게 아니라 보수가 새롭게 비전을 제시하라는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모습 자체는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친박 세력을 확인하고 친박 세력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제가 제일 재밌게 의미 있게 봤던 예. 부분은 대통령 권한대행할 때 거의 말씀을 안 하시던 황교안 총리가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그 부분을 보는 거에 있어서는 예. 되게 관전 포인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보수의 가치에 관련돼서 예. 새롭게 비전을 정립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쉽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사실상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창립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예. 자기 위안 삼는 자리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전 짧게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70년 헌정사에서 예. 탄핵 파면이 처음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 경험하는 그렇죠. 것이라서. 뭐 프로야구에서 홈런왕이었던 이승엽 선수도 외다리 타법 했다가 일본 가서 성적 안 나오니까 예. 다리를 놨다가 그런 선수들, 유명 선수들도 끊임없이 타격폼 바꾸고 또 슬럼프 빠지고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탄핵 파면이라는 것이 처음 있었기 때문에 한국당이 저렇게 갈짓자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의 그 상처를 딛고 예. 수렴이 될 겁니다. 그 예. 수렴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내년 총선까지는 저는 수렴이 된다고 보고 지금 한국당이 수렴이 되지 않고 계속 저런 행보를 보인다면은 네. 독재가 싹 트는 거죠. 왜냐하면 여당이 독주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이 독재를 그대로 놔두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한국당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수렴해 간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그 좌우의 날개로 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다시 돌아갈지 않을까. 지금의 이런 파행과 그 행보는 당연한 것이다. 어쨌든 시간이 가면 치유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가면 어떻게든 뭔가 수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